일단 오늘 증시 네. 어쨌건 잘 올랐습니다. 호재가 네.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악재도 있겠죠? 어떤 게 네. 있었을까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를 지배했던 호재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쯤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손수 대통령께서 터뜨려 주신 이제 대왕고. 산유국의 꿈, 예, 대왕고래, 고래 잡으러 가자. 네. 예, 이거 하나 대단한. 오늘 사실은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그 대표 그 미국의 뭐 탐사 대표 와서 네. 그는 히딩크 비슷한 사람. 예, 인상 이러고서 왔던데 한 10시쯤 그 기자회견 시작하면은 이제 꼭지 칠 거니까 팔아라 이렇게 아침부터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거의 그렇게 실현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그래. 오늘 거의 뭐 모든 방송에서 그 얘기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꼭지친 거 아닐까 하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과부터 시작하네요. 예. 자 거기다가 또 젠순왕 얘기도 뭐 그렇죠. 일주일 내내 떠들었겠지만 지난 이제 한 2달 전쯤에 그 엔비디아 이제 개발자 회의 때도 한번 살려줬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대만의 그 IT 쇼에서도 삼성전자 내치지 않았다. 아직도 퀄 테스트 중이다. 뭐 실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옹호해주면서 삼성전자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뭐 그 주변의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기회를 얻은 것 같고요. 또 오늘 오늘 흐름 보면서 되게 느끼시는 건 2차 전지가 예사롭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 느끼셨을 텐데 2차 전지가 오르는 이유들이 이제 몇 가지쯤 또 나오면서 강한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지수는 반도체 올라가죠. 2차 전지 올라가죠. 거기다 그 무겁기만 했던 자원 부국의 꿈과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들 한 3, 40개 올라가고 시멘트까지 올라가니까 그 바이오도 지수에다가 좋았어요. 시멘트 이렇게 발라놓은 거죠. 콘크리트 예. 밑에 콘크리트 뿌려버린 건가요? 콘크리트 쳐놓은 거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알테오젠 또 신고가 나고 네. 유한양행 같은 거 세고 그러면서 또 바이오까지 곁들여서 톡톡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쉬어갈 흐름이 없는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네. 자원 탐사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이슈가 크게 좌지우지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어쨌든 특징적인 섹터 2차 전지가 아마 가장 눈에 띄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사실 자료 뭐 준비는 이제 한 10시, 11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2차 전지가 어제는 강했지만 이제 오늘 오전엔 잠깐 좀 주춤했었는데 약했어요. 오후 들어서 이제 결국 주도주 찾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 들어가는 흐름까지 나오면서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 그룹주들 강세 나왔고 뭐 그게 중심이 되면서 이제 그 2차 전지주들이 좀 강하게 흘러가는 그림이었는데 오늘 아마 제가 이 방송 다 마저 듣질 않아서 그렇지만 뭐 나오시는 분들마다 2차 전지 바닥 찍은 것 같다 내지는 아마 앞으로 2차 전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뭐 지금 금리 인하 이슈를 가지고 이제 녹이는 부분도 있어요. 어저께 ECB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최근에 국채 금리 내려가면서 9월 달론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는 또 자동차 할부라든가 네. 렌트 쪽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그 혹독했던 겨울 동안에 이제 전기차에 약간 약점을 많이 봤었는데 날씨도 이제 좀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이런 것에서 전기차의 캐즘이 조금 녹아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이제 LG 쪽에서도 LG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쁘지 않은데 미국에 그 공장 지었는데 뭐 한 달 만에 수율을 90%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이슈도 되게 반갑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좀 중심이 됐던 이슈는 어제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이제 중국 전기차가 세계로 범람하는 걸 미국이나 EU 쪽에서 막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이제 관세로 다 막는데 이게 EU 쪽은 7월 4일부로 관세를 때리기로 했는데 비공개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통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 예측치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미니멈 19% 정도. 좀 예. 약한데요. 약한가요? 생각보다 뭐 약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자리 그러니까 미니멈이에요. 그 미니멈이니까. 이상이라고 지금 네. 돼 있어서 최소한 아무리 안 때려도 20 정도는 나올 거야.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비공개니까 물론 당장 우리들한테 수치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아마 7월 4일 날쯤에 공개가 되기 전에 또 중국은 반발을 할 거고 뭐 또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중국 전기차가 사실 가성비로 지금 쩔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이번에 너무 뭐 싸더라고요. EV3이라고 기아에서 새로 나온 EV 네네네. 있는데 네. EV가 있죠. 네네. 약간 SUV처럼 생겼던데 네. 미니 소형 미니죠. 그러니까 SUV 로. EV9의 축소판처럼 생겼는데 네. 그거 이제 아무리 뭘 다 적용해도 3천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거 막 1,900만 원, 막 1,200만 원 맞습니다. 이런 거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 그 승용차도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전기차가 캐즘에 빠진 두 가지 요인이 결국은 가격 이슈랑 충전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막 1,000만 원짜리 차들이 나오니까 이제 가격 이슈 많이 지나가죠. 거기다 5분만 충전하면 막 200-300km 가는 거 충전되고 이런 시대가 오니까 충전 이슈도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계속 뉴스로야 안 팔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뭐 완성차 업체들의 그 증설 투자라든가 전기차 전환에 대한 속도의 조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현대기아차가 결국은 지금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전기차 전동화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전기차가 다시 시장이 풀리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의 그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많이 침해하거나 침해라는 표현보다는 잠식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인가 네. 그 유튜브 쇼츠 보다가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였는데 중국 전기차인데 2,000km를 가더라고요. 한 번 충전에. 어이구야. 그래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CFP 그 배터리를 썼는데 그렇게 많이 간다고요? 어떤 배터 LFP. LFP. 그걸 뭐 어떻게 뭐 좀 개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방송에 보면 충전을 하고 C를 딱 하고 그걸로 이제 운행을 하는데 2,000km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거 거니까. 얼마나 믿어? 일단은 좀 봐야지. 일단 아직 뉴스- 양산은 아닌 거고, 그렇죠? 그렇죠. 뉴스에서 일단 나와서 아 저거 나오면 진짜 좀 경쟁력에서 확 밀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요새 뭐 반고체 얘기 나오고 네. 그쪽에서 네, 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네. 어쨌건 지금 펼쳐진 현실은 어쨌든 중국 전기차라든가 배터리에 대한 압박이 세계적으로 좀 가해지면서 네.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화면 잠깐 참고하셔서 보시면 이제 일본이 원래는 하이브리드 중심이었잖아요. 네네. 도요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이래서 K 배터리 구하느라 급해졌다 이런 얘기도 기사로 나온 게 맞아요. 있거든요. 일본 차들. 네, 일본 차들이 걔네들 이제 자체 배터리 없잖아요. 뭐 파나소닉 정도만 있지만 캐파가 훨씬 이제 안 되고 그렇죠. 하니까 우리나라 뭐 어차피 걔네들이 중국 거 쓰진 않을 거고 우리나라 거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본 주요 업체들이 전동화를 빨리 시작을 하게 되면 당장 급한 대로 우리나라 거 쓸 거다 이제 이런 논리로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수요에 있어서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한 가지 오늘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각도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 데이터를 보니까 네. 미국 전기차 시장 그 규모,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네. 뭐 15%대 성장률이라고 하니까 네. 어쨌건 두 자리 숫자의 전기차 판매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부터 올 초반까지 이제 겪었던 건 그 전에는 100%씩 늘어나더니 왜 30%씩밖에 안 늘어나는지 이런 거에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네. 안 늘어나고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 전보다 좀 덜 팔리는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얼리 어답터 계층은 다 이미 다 샀고 그 다음 계층에서 이제 가격이나 충전 이슈로 약간 망설이고 있다. 이게 이제 몇 달째 되고 있는데 결국은 봉인을 저가 전기차와 충전 빨리 되는 걸로 해결하게 되면 이 문제가 많이 풀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네. 하여튼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이유가 충분한데 이게 이제 작년도 여름 이후에 사실 많이 부러졌잖아요. 그렇죠. 또 많이 다치시고 데미지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도 사실 뭐 양이 차시겠어요? 그렇지. 전혀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과감하게 좌고우면 하시지 말고 또 이거 들어가야 돼. 지금 몇 달째 고생하고 안 좋은 악재들 만연했을 때 아니면 더 좋은 가격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뭐 전기차 자체가 앞으로 시장이 없어져요, 축소돼요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지금 일시 침체 이후에 다시 늘어나는 과정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지금 과감하게 찌르시는 게 맞습니다만 이제 기 보유 작년 여름 이후에 무던히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또 사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 또 원하시는 가격대까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하여튼 뭐 아까 대입장 선생님도 지금은 과감하게 물탈 시기다. 뭐 있는 분들은 네. 많이 물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 외에도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종목들 어디를 보셨나요? 아, 네. 오늘 아무래도 특징이라고 하니까 이게 물론 뭐 좋다 안 좋다의 평가보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제 그 고래 얘기를 하루 종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요거 짧게만 좀 하고 갈게요. 뭐 액티지오 대표가 아까 10시경에 이제 인터뷰 기자회견 하면서 그때 이제 심리적인 이벤트 소멸 효과를 이제 정점을 맞았다고 보는 거고요. 한 10시 반 정도 이후에 이제 거의 마무리 되니까 남은 얘기는 뭐예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 성공 확률은 20%인데 일단 파봐야지 알겠지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충분히 있다라고 한 1년쯤 있다가 발견이 되더라도 상업화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은 걸리는 거고 지금 사실 가스주나 에너지 관련된 뭐 판매회사라든가 유통회사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이익을 보기에는 굉장히 먼 얘기고 당장은 대표가 얘기한 대로 파보자. 나올 때까지 파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얘기를 의지 있게 하셨기 때문에 구멍 하나에 뭐 1,000억 정도씩 든다고 하는데 뭐 지금 기본 5개 안 나오면 제 생각엔 6호, 7호기, 10호기까지도 구멍은 계속 뚫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중간에 포기하기 나올 때까지 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좀 비판이 있었던 게 이게 어떤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네. 하다가 이게 어떤 그 확률을 보고 네. 어떤 게 결정하기가 쉬운데 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비판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비판 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인데 뭐 대통령께서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무게감을 그렇지. 뭐 견디기 위해서라도 임기 중에 계속 꾸준하게 추진할 것이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일부 환경단체는 막 하지 말라고 또 막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환경 오염도 시키고 지금이 석유만이 써야 되는 시대도 아닌데 아니 지금 뭐 이걸 캐야 되니 많이 막 이러고 앉았기도 하고. 10번 뚫으면 1,000억이니까 한 1조 쓰는 거잖아요. 네. 1조 써갖고 터진다. 그랬는데 진짜 이거 140억 배럴이면 한 2,000조 아니, 정도 그 보는 거예요. 결과만 알면은 좋지. 해봐야죠. 근데 그 오늘 그 헐크 같이 생기신 그분께서 나와갖고 얘기하시기에 20% 확률이 높은 거래요. 다른 이때까지의 그 그렇죠. 뭐 성공 가난가 사례. 어디 네. 16%였는데도16%였는데도 그렇게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 어차피 개인 취향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실 제가 요즘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항상 이제 로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로또가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810만 분의 1인데 근데 1,000원짜리 한 줄을 맞으면 뭐 10억이 되기도 하고 20억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또보다는 확률도 1조 정도 해가지고 확률도 5분의 1이고 잘 되면 1조 투자해서 2,000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대거 많이 고점 치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마찬가지로 에너지 쪽보다는 방금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앞으로 11월까지 한 서너 달 남았죠. 네. 가을 정도부터는 또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어차피 파기 시작한다 그래갖고 또 그 뉴스나 이런데 배 좀 뜬다, 노출 많이 뭐, 되겠습니까? 네. 포항 앞바다에서 배 떠날 때부터 아마 실황 그치. 중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브 관관주나 시추 장비, 드릴십, 뭐 드릴 문제 그리고 특수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건설 회사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오늘 그 탐사 기업 대표가 얘기한 거 이상으로
지금 당장 할 얘기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소멸된 건 맞고 다만 이제 찬바람 불 때쯤 돼갖고 우리가 빠르면 11월 내지 12월 달에 이제 탐사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바람 잡게 되면 그때 돼서 아마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움직임들이 재현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로또 얘기를 자꾸 드렸는데 작년도 초전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전도에 대해서 뭐 발상을 뭐 처음으로 해냈다 이래 갖고 조명을 받았는데 그게 검증되기까지 수주에서 한 두세 달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다 해먹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특이한 건 1등주였던 주도주는 안 꺾이고 그 다음 레벨에서 더 몇 배 또 올라갔다는 거죠. 10배 넘게 올랐죠. 네, 그 신성 델타 테크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회사 무언가는 이번에도 기죽지 않고 아마 11월까지도 나는 독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애들이 아마 한두 개쯤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이제 뭐 시장에 관심이 적어지면 이제 설설 빠지겠죠. 그렇죠. 조정을 충분히 받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이슈를 생각하면서 투자 고민을 해볼 수 있다. 투자 고민인데 제가 아까 로또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로또를 내가 있는 자산의 7, 80% 투자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만 해야 된다. 아주 작은 비중으로 기대값이 크니까 조금 던져놓는 대신에 확률은 떨어지니까 네. 이게 뭐 그야말로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오른다 내린다의 확률은 반반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샀는데 성공 확률을 전문가가 제시하는 게 20%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률의 기대치는 높지만 확률 자체는 낮으니까 그거에 뭐 심한 비중을 실른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으시는 게 맞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에 이렇게 테마가 형성됐듯이 그때 가서 그 시추하는 액션이 나오면서 나오는 그 바람 네, 그것을 활용하는 그렇죠. 투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주목 있게 하는 종목들이 원익 큐엔씨 오늘 정말 강했어요. 예, 반도체 쪽에서 오랜만에 원익 큐엔씨가 좀 움직였고요. PSK 홀딩스 움직임 좋았고 테크윙은 맨날 52주 신고가입니다. 자, 아니, 그리고 테크윙 냉각 두세 달 전서부터 저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냉각주들 오늘 좀 강했는데 삼성공조, 워트, 뭐 GST 같은 거 그리고 바이오에서 이제 대장 역할하는 알테오젠이 뭐 오늘 힌트가 있었어요. 간밤에 그 할로자임인가 그 SC 제형의 특허를 양대 산맥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12% 올랐거든요. 네. 이게 당연히 이제 오늘 비슷하게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빵프로 시작해가지고 13%까지 오르더라고요. 이수앱지수도 강했고 이제 자원 탐사 쪽에서 살아남은 쪽이 오늘 이제 뭐 시추 장비나 드릴 쪽 관련된 쪽이 조금 그나마 살아남았고요. 이제는 파는 것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 딱 나오고 나니까 그렇죠. 쟤네들이 파는 움직이더라고요. 것만 남았어, 시추만 남았어 이러니까 시추 관련주만 살아남았고 뭐 삼양식품은 잘 아시겠지만 목표가가 이제 80만 원까지 와. 제시가 되면서 일주일마다 10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목표가. 예, 거기다가 이제 EUV 공정 쪽에 FST 강했고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다 실진 못했는데 대주전자재료도 요즘 이번 주에 내내 좀 강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형제들 굉장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선전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지금 강한 종목들 이것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 이제 자원 탐사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아마 대거 다음 주에는 쉬는 모드가 될 텐데 그쪽으로 월화수에 쏠렸던 자금들이 이제 대거 오늘 이탈이 됐겠죠. 이쪽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조금 기대 이하로 움직이긴 했어요. 그러게요. 그 대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했어. 하이닉스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9%? 올라가더라고요. 7% 올랐습니다. 7%. 황태자에 등극했다라고 할까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저기 저 왕을 밀어낸 건데. 그 SK 회장님 돈 필요해서 지금 올라간 거 하는 얘기들이 있던데. 진짜 SK도 오늘 급등했고. 저도 오늘 SK도 왜 어제 아침엔가 블룸버그에서 또 얘기했잖아요. 그 뭐 적대적 M&A M&A라든가 이게 사실 그 잘 아시겠지만 20년 전에
소버린이라고 하는 아. 그 행정주의 펀드가 네네. 갑자기 15% 치고 들어와가지고 SK 최태원 다 물러가라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그때 막 경영권 분쟁 붙었다 이러면서 주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SK가 한 2만 원대인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 5배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갖고 적정하게 하다가 한 1조 먹고서 튀었거든요. 서버린이. 이번에도 이럴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SK 지분이 잘 아시겠지만 뭐 최태원 회장님 지분이 17% 정도인데 요거 지금 40%쯤 만약 분할해서 줘버리면 10% 언더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외국인 지분이 48% 정도 되니까 네. 이쪽에서 누군가 변신만 해도 사실 최대 주주 압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소버린을 회상하는 분들의 어떤 예,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SK와 SK 우선주를 또 크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도 또 있고 예. 외국인들 딱 들어오면 이라샤이마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아까 그러니까 초밥집 가 갔다 그러잖아. 초밥집. 아예 주가 올려준다는데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장 네. 네,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엔비디아 이제 액분 이후에도 또 갈 거냐 요건데 오늘의 액분인가요? 오늘 기준으로 원래 10날 기준인데요. 오늘 지급이 되고 10거래일부터 이제 액분이 된 상태로 10날부터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예,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어제 아침에는 한 5% 추가로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부터 잘 나가니까 또 정부에서 딴지 걸어가지고 뭐 독과점, 반독점 이걸로 걸긴 했는데 뭐 크게 개의치는 않는 모습이고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죠. 뭐 반독점 그래서 요즘 이제 반독점 그러면 AMD가 상대적으로 조금 예,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근데 이거는 반독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정하게 지금 열려 있는 마켓인데 사람들이 엔비디아 것만 살려고 하는 그렇죠. 거지. 이게 뭐 만들어는 놨잖아요. 뭐 AMD 에서. 원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추앙을 받고 있는 거니까 네. 시장에서 그냥 그런 독보적인 회사로다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네. 줄 섰는데 어떡하라고 뭐 억지로 안 팔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 사지 말고 엔비디아 거 사세요. 이래도 뭐 안 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사한 성능의 제품이 나오면 그냥 쓰던 거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등한 제품이 지금 출시가 당분간 되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독주고 사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는 드디어 애플의 시가총액을 잠깐이나마 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2분기 실적 나오고 이렇게 되면 뭐 물론 다음 주에 이제 뭐 주목할 만한 이벤트 중에 그 애플의 일종의 뭐 신제품 발표라든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벤트가 또 10날 있긴 한데 애플의 파급력보다는 지금은 엔비디아가 월등하게 일단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이렇게 보면 엔비디아가 더 예, 주가나 시가총액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분할하고 다시 $1,000로. 됐어. 어디서 이런 허황된 너무- 허황된 건 아닐 수도 있지. 아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코인 쪽 지금 7만 불 내외 이렇게 비트코인 올라왔는데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 13조 들고 있다는데 그게 좀 떡상해야지 그 국민들이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뭐가요? 엔비디아요. 아, 엔비디아. 네. 아, 그렇죠. 한국 사람이 13조 들고 있대요. 야, 많이 들고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들고 있네. 예. 자, 네. 그럼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체크할 포인트 다 된 거죠? 일단은 뭐 당장 월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 애플 이벤트에 대한 기대값 때문에 사실 오늘 상친 종목 중에 그래서 상친에도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태성이라는 종목인데 아, 맞아. 이게 애플 태성. 때문에 예, 상처- 애플 네.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라고 아침부터 왁자지껄 했거든요. 아, 그러더니 결국은 상까지 예, 말아버리고 그렇구나. 상황들이 나왔고요.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이제 특별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땐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자동차 수출 데이터 꼭 보셔야 된다. 이게 10일 단격으로 나오니까 아마 화요일쯤에는 또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또 FMC가 있어요. 네. 12일쯤 이제 새벽에 뭐 결과야 뻔하지만 뭐 동결 상태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이제 코멘트에
뭐 진화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거 나오기 전에 한 월화 정도는 또 갑자기 눈치 본다고 이렇게 시장이 또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도 이건 이제 고용 지표 쪽이 지금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는 게 네. 뭐 해석의 문제예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드디어 고용 시장이 망가지고 경제가 좀 빠그라지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려하면 답이 아니지만 네. 지금 9월달 금리 인하가 확정패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이걸 견디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아마 뭐 FOMC에서도 경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연내 금리 인상은 아니야 이렇게 또 한번 재하기만 해준다고 하면은 설사 월요일 화요일 날 긴장감으로 약간 뭐 조정을 받더라도 수요일 날쯤 장세에서 다시 만회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거 같아요. 이제 9월 달에 앞서서 이번에 ECB에서도 금리 인하를 일단 때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했어요. 먼저 좀 이렇게 하는 기업, 하는 국가들의 어떤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도 결국은 9월쯤에 인하했을 때 이게 큰 데미지로 올 거냐 그 전후에서 아니면 골디락스인데 선제적으로 더 나빠지기 전에 그렇지만 지표는 나빠지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좀 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시장이 정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